이왕 볼 때는 내 거로 봐야지. 자, 계속해서 이제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 등기라는 주제를 보겠습니다. 다 묶어서 이제 한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구성이 되는 영역이 되겠고, 최대 두 문제까지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소유권 외의 권리 한번 볼까요? 우리 물권법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물권이라고 하는 거, 자,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의 존부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권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 외 점유권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권 중에서 소유권에 대해서 제한 물권이라고 해서 소위 이제 용익 물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남의 토지를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축물의 소유라든가 공작물 소유,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때 형식이 이런 거죠. 토지 소유자를 지상권 설정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를 이용하겠다는 사람을 이제 지상권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상권은 성립하게 될 것이고, 지상권 채택에서 주요 이슈가 됐던 것은 이런 얘기였었죠.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물권이다라고 해서 설령 토지 소유자가 바뀐다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 등이 있게 되면 바뀐 소유자한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 달리 표현하면 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양수인이라는 사람은 지상권자에게 바로 목적으로 인도 청구 등은 할 수가 없다라고 했던 권리가 지상권이 되겠습니다. 한편 지역권, 용어를 기억을 해야 되죠. 자, 도움을 주는 토지, 지역권의 기본 정의는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해서 지상권, 지역권의 차이라고 한다면 일단 지상권은 점유를 전제로 해서 그 토지 위에 올라가서 건물 소유나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통행지역권이라고 해서 나다니는 권리, 또 조망을 위한 지역권이라고 해서 그냥 앞에 건물을 못 짓게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을 지역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식이죠. 자, 승역지의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서 요역지의 소유자를 가리켜서 바로 지역권자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29회 민법 시험에서는요,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소위 이제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하게 되는데, 다만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걸 갖고 출제 이슈를 삼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겠고요. 그래서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민법 공부할 때는 단순하게 승역지의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자, 요역지의 소유자가 지역권자, 이렇게 단순하게 가는 데 비해서 등기법에서는 조금 더 달라지는 내용, 좀 깊이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익 물권 중에서 전세권에 관한 등기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기본 정의, 자, 전세금을 교부하고 나서 자,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전세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은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용익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은 그때는 무슨 얘기? 바로 담보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에서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을 때, 전세권도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렇게 소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전세권 설정자, 부동산 소유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면은 경매 청구에서 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성격을 갖는 것이 전세권. 그리고 이제 임차권 얘기까지 먼저 묶어서 볼까요? 임차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은 자,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다르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권리가 임차권이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해 해주고 임차인의 경우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이걸 우리가 임차권 설정 계약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임차권 설정 계약만 있어도 자,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임차권은 앞에서 얘기했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는 다르게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는 목적은 이 임차권을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기 위해서, 즉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도 바뀐 소유자한테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으면 마치 물권과 똑같이 제3자에 대해서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있어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권리의 성립 요건이라고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에 비해서 임차권이라는 것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 바로 대항력이라는 것을 갖기 위한 그런 등기다라고 해서 이 정도가 바로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서 먼저 지상권 등기부터 보겠습니다. 해서 지상권, 타인의 토지를 건물 소유, 수목 소유, 그다음에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될 것이고요. 해서 먼저 자 보게 되면 지상권 등기라고 하는 거. 자, 지상권 등기. 일단 뭐 객체부터 가볼까요? 자,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됐던 거, 우리 앞에서 등기 객체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토지 일부 또 건물의 일부 등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권리, 바로 용익권이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해서 그 토지 전부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타인의 토지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토지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대신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죠. 그래서 갑이 50%의 지분, 을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갑의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한다 한들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용할 수 있는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지상권 설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나중에 이제 담보물권 할 때는 토지 일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같은 경우는 설정을 할 수 없죠. 그러나 문제는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객체 보셨고요. 자, 지상권 설정 등기 따로 얘기 안 하면 당연히 지상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이때 지상권 설정자가 누굽니까? 바로 토지 소유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지상권 설정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갖게 되는 사람을 지상권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는 자, 지상권자인 등기 권리자와 지상권 설정자인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가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따로 얘기 안 하면 항상 뭐가 된다?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판결 외 원인 중에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 멸실 등기 신청,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신청,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신청, 그 다음에 성격상 혼자서만 갈 수 있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나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신청, 그 다음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은 단독 신청, 그리고 나중에 신탁 등기만 따로 기억할게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래서 이렇게 단독 사유가 아니게 되면 무조건 어떻다? 공동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필수적으로 자 공시할 사항이 있죠. 그래서 목적 그리고 범위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지상권 설정 목적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다음에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총 3가지 경우의 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애초에 지상권 설정을 할 때 어떤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이 공시가 하나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바로 범위라고 하는 것. 자, 앞에서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전부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죠. 타인 토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타인 토지 일부다라는 게 특별히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자, 도면이라는 것을 첨부를 해서 도면이라는 걸 첨부해서 그 위치를 특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될 사항, 나중에 등기가 실행되면 필수적으로 공시가 되어야 될 사항, 바로 목적과 범위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이 범위에 관한 주제이고, 그러면 객체 관련해서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을 하는 경우 이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 부분을 특정할 수 있게 표시한 지적도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지난번 시험에서 토지 대장을 지적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틀리게 뽑았습니다. 자, 이건 우리 공간정보법이라는 법을 공부를 하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토지의 표시라고 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외에 경계라든가 좌표 등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 대장 혹은 임야 대장이라고 하는 데는 바로 뭐가 표시가 된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 공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자, 면적이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거기서 주요 이슈가 됐던 건 토지의 이동 사유라고 하는 것도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공시할 항목이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자, 지금 토지, 그 다음에 이제 경계 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지적도, 임야도, 도면이라는 개념이 있겠고요. 그 외 경우에 따라서 좌표가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이 지적부의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게 출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기 신청이 있게 되면 등기관이 형식적 요건을 판단해서 자,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개별적으로 막 외우고 이럴 성질가 쓰면 안 돼. 일단은 우리 권리의 등기의 내용 중에 등기의 분류라는 주제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에 관한 등기가 있었고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다. 해서 자, 사실에 관한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 첫 번째 페이지 표제부를 얘기하게 될 것이고, 이에 비해서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위 갑구라고 하는데 표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유권 외 권리는 을구에다 표시해라. 그럼 이제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유권 외 권리이기 때문에 을구에다 표시를 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가 등기, 독립된 순위 번호를 갖는 것을 주 등기, 자, 그 다음에 가지 번호를 갖는 것을 부기 등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계속 반복하게 될 텐데요. 주 등기와 부기 등기로 구분하는 거에서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자, 뒤에 자, 말소 등기라든가 전부 말소 회복 등기라든가 이해 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 변경 등기라든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등은 주등기, 그 중에서 주로 어려운 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주등기로 처리한다. 그래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뭐가 있었죠?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 소유권 보호자, 그 다음에 이전 등기가 있을 테고, 좀 어려운 게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도 주등기, 그리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해서 바로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런 것들은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을구에 표시한다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누굴 만나야 된다? 소유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 등기, 그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뭘로 처리한다? 주 등기로 처리한다. 그래서 자, 지상권 이전 등기 등은 나중에 모두 다 부기 등기, 이전 등기 중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이전 등기는 다 부기 등기로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얘기.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소유자하고 만나야 되는 등기다. 그래서 만나야 되는 것이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지상권 설정 등기는 주 등기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등기부의 공시할 사항, 이미 앞에서 필수적 신청 정보라고 해서 범위하고요, 목적이라고 하는 거, 목적과 범위라고 하는 것이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 이 정도가 거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까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다? 지상권 설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토지 일부를 대상으로 지상권 설정을 할 때는 신청함에 있어서 첨부 자료, 첨부 정보로서 바로 지적도를 첨부 정보, 그 부분을 그 지상권의 목적이 된 토지 부분을 표시한 물을 따라 지적도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어떻게 목적과 범위까지 공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정도의 내용이 지상권 설정 등기의 주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뒤죽박죽 섞여버리게 되면 이게 혼동에 빠질 수가 있죠. 착각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권 등기로서 지역권 등기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지역권이라는 기본 정의보다 다시 가야 되죠.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에 이용해 자신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이때 지역권이라 부른다. 용어의 정의 타인의 토지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고 바로 승역지가 되게 될 것이고, 이에 비해서 자신의 토지라고 하는 것은 요역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역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승역지 토지의 등기 기록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 구조가 될 텐데, 자, 등기 신청 가보겠습니다. 먼저 객체부터 논의를 해야 되죠. 우리가 용익권이라고 하는 것, 지상권에 이어서 지역권 보고 있는데, 이 용익물권, 용익권이라는 것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다. 해서 토지 전부가 아니라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죠. 자, A라는 토지가 맹지고 B라는 토지가 도로와 접해 있는 토지로서 서로 맞닿아 있다. 그랬을 때 A라는 토지의 소유자, 이 사람이 도로로 나다니기 위해서 B라는 토지에 대해서 뭘 설정할 수 있다?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근데 B라는 토지 전부를 다 나다닐 필요는 없고 통로만 확보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바로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뭘 규정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될 텐데, 자,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앞에서 논의할 때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관리자가 되고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역권 챕터에서는 뭘 갖고 출제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등기 관리자의 요역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요역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어떻다? 바로 지역권 자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로서 요 승역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승역지 지상권자, 전세권자에 대해서도 이 사람도 바로 지역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경우수를 따져볼게요. 자, A라는 토지가 있고 B라는 토지가 있습니다. 자, A라는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자, B라는 토지 소유자가 을이에요. 그래서 A가 맹지라고 했을 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바로 등기 의무자로 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다 싶시다. 자, A란 토지 소유자가 갑이 될 것이고 B란 토지 소유자가 을인데, B란 토지에는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상권자를 예를 들어서 병이라고 했을 때 갑은 을하고 있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병하고 뭘 할 수 있다?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갑이 승역지의 지상권자인 병과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다 하십시다. 갑이 A라는 토지 소유자, 을이 B라는 토지 소유자. 근데 을은 이 병이라는 사람을 전세권자로 설정을 해놨다.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그 토지를 용도에 주셔서 사용 수익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을을 찾아갈 게 아니라 갑을 병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바로 A라는 토지에 갑이라는 소유자 외에 지상권자가 을이다라고 한번 전제해보고 B라는 토지에 소유자가 병이다라고 했을 때 을이라고 하는 이 요역지의 지상권자가 누구를 상대로? 바로 승역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지금 A라는 토지에 갑이 소유자, 을이 전세권자면 전세권자도 뭘 할 수 있다? 그 소유자라든가 혹시 그 뒤에 있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지역권 설정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이게 이제 등기법 챕터에서만 출제가 되는 영역이 요역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뭐가 되고 지역권자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승역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승역지 지상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위 등기법 파트에서 주로 논의하는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파트를 공부할 때는 승역지 소유자와 요역지 소유자 얘기만 하게 되는 데 비해서 지역권 관련해서는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자 또는 지역권 설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제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지역권에 있어서는요, 우리 앞에서 지상권에 있어서는 건물 소유나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셋 중에 어느 하나의 목적이다라고 전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등기부에다 이것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목적을 공시하게 됐었죠. 그리고 자, 토지 전부가 아니라 토지 일부인 경우도 지상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라는 것도 공시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 구조로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권은요, 목적 자체를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지역권을 설정을 한 것인지 하는 목적이 하나 공시가 돼야 되고요. 그럼 두 번째 똑같은 논리 구조로 범위라고 하는 것도 공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이제 여기서만 필요한 지역권에서만 특이한 개념이 뭐가 되냐면 바로 요역지에 관한 정보를 바로 신청 정보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지역권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한다고요? 요역지에다가, 승역지 소유권 등기에다가 지역권 등기를 하거나 승역지 지상권 등기 또는 승역지의 전세권 등기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승역지를 봤을 때 어떤 토지가 도움을 받는지 이걸 공시해 주기 위해서 요역지에 관한 정보도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역권 설정 등기 목적 범위는 지상권하고 똑같은 구조이고, 다만 아까 우리 지상권은요, 자, 토지 빌려주는 사람, 그 사람 땅에다 하니까 따로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요역지, 자,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승역지에 지역권이 설정이 됐다고 했을 때 누가 이 토지를 이용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요역지 정보도 어떻다 신청 정보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동일한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앞에서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 토지 일부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지적도, 토지대장 임야 대장이 아니라 지적도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권 설정 등기가 지역권의 설정 범위가 부동 토지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자, 지적도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스토리를 잡을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등기 실행이라고 하는 거, 다시 이제 형식부터 검토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제일 가장 기본 지역권은 소유권 외 권리이기 때문에 을구에다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고 을구에는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의 사항을 등기하게 된다 해서 지역권은 일단 을구에다가 바로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을구가 가장 기본인데 문제는 그거죠. 이게 주등기냐 부기등기냐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죠. 다시 갑시다. 주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해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어떻다?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할까? 한편 이게 바로 대응해서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승역지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만약에 요역지의 소유자나 요역지의 지상권자나 요역지의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할 때는 이때는 바로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포인트, 승역지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지역권을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주등기로 하게 된다. 그런데 아까 승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지역권 설정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승역지의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때는 이때는 바로 어떻다? 부기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구체적으로 자, 승역지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지역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지역권 등기의 부기 등기가 될 것이고요. 승역지 전세권을 목적으로 지역권 설정을 하게 되면 이때는 바로 전세권 등기의 부기 등기 형식으로 취하게 되는 좀 어려운 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가 나오면 거의 수험생 초토화될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권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에 이어서 실행 형식까지 살펴봤고요. 자, 남아있는 주제 필적 등기사항 세 가지 있었죠. 앞에서 우리 지상권이라는 것은 목적과 범위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범위 외에 지역권 설정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토지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요역지 정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다 표시한다고요?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에 지역권을 표시합니까? 요역지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지역권을 표시합니까? 했을 때 도움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에다 바로 지역권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될 것이고, 그 외에 잡다한 내용으로서 요역지 토지 등기 기록이라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 토지는 옆에 있는 토지에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직권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앞에서 우리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상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지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역지를 수용을 하게 되면 요역지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뭐가 남아있다고요? 등기관이 지역권 설정 등기라고 직권으로 이 토지는 도움을 받는 토지입니다라고 공시했던 그 내용이 남아있고, 굳이 그 내용은 어떻다? 지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목적, 범위, 요역지 등에 관한 기록 있게 될 것이고요. 직권 기록까지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엔 잘 출제를 하지 않는데, 민법 파트, 물권법 파트에서 공부했던 주제가 있었죠. 지상권은 이전할 수 있는가? 지상권은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이전할 수 있는가? 양도 금지 특약이 없는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은 당연히 이전할 수 있죠. 해서 그럼 뒤에서 이제 기업법 할 때 공부할 테고, 대신 지역권이라는 것은 요역지 소유권 등에 부종하기 때문에 지역권만의 이전 등기라는 개념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요역지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지역권 이전 효력, 같이 따라가는 그런 효력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할까. 그래서 이게 하나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역권 등기 다시 가볼까요? 지역권은 타인 토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승역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이때 승역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지역권 설정자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요역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소리를 잡아갔었죠. 그리고 이제 신청정보 또는 이제 필적 등기상으로서 목적하고 범위는 똑같이 소리가 갔었고 지상권이랑 똑같이 했었고, 따로 이 요역지 정보, 지역권 설정이라는 것이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도 하기 때문에 이 지역권이 누굴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어떤 토지를 위한 것인가 라는 요역지 정보가 공시가 되게 된다. 그리고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개념은 전혀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이 정도가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에 관한 등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앞에서 지상권,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름하여 타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이에 비해서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전세권은요,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쫓아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고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세권. 그래서 전세권의 시작 자체는 용익 물권으로서 시작이 되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담보 물권으로서 성격도 갖게 되는 것을 전세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 한번 가볼까요? 등기 신청에서 객체 전세권 보게 되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지금 이제 전세권에 있어서는 뭐는 제외한다? 농경지에 대한 전세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이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응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절대적 각하 사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죠. 지금 이제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은 절대적 각하사유, 요거랑 같이 시리즈로 비슷하게 했던 것이 바로 저당권에 있어서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분리처분하는 거, 이런 등기 신청도 절대적 각하사유라고 봤었고, 비슷한 맥락에서 전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라고 대지 사유권을 분리처분하는 것도 바로 개별법에 따라 위반되기 때문에 절대적 각하사유로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전세권에 있어서는 앞에서 지상권, 지역권과 다르게 농경지에 대한 전세권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 당연히 공동 신청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전세금 교부하고 용도에 쫓아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전세권자, 즉 등기 관리자가 되게 될 것이고, 이에 비해서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사람,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자, 일단 공통적인 요소 볼까요? 앞에서 지상권도, 지역권도, 그리고 지금 전세권도, 자, 타인 토지 또는 타인 부동산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대상으로 뭘 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과 지역권에서 필적 등기 사항 중에 하나가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도 범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청 또는 필적 등기상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지상권하고 지역권에 있어서는 목적이라는 것을 등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전세권은요, 목적을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전세권의 개념 자체가 그 부동산을 여원의 용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굳이 목적이라는 것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좀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서는 소위 지료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 성립 요소는 아닙니다. 물론 타인의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지상권을 설정하든 지역권을 설정하든 공짜로 쓰는 경우는 되게 드물 겁니다. 그러나 자, 등기 자체를 꼭 해야 될 의무는 없다. 이에 비해서 전세권은 전세금의 교부를 전제로 성립하는 권리이죠. 그래서 전세금이 얼마인지 아는 이 내용을 반드시 다 공시를 해야 된다. 왜? 이렇게 전세권 공시가 됐을 때 나중에 무슨 문제가 터지게 되느냐.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교부하지 않게 되면, 반환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매 청구에서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 전세금이 얼마다라는 것을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에서 신청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 전세금하고요, 범위라고 하는 것. 따라서 목적은 일단 빠지게 된다. 목적은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시 세 개를 정리하면 됐습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에서는 목적하고 범위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 등기상, 지역권에 있어서 목적, 범위,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토지가 도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요역지 정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 전세권에서는 범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대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공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전세권만의 고유한 성격, 전세금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필수적 등기상 전세금하고 범위라고 하는 거,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요. 첨부정보 얘기를 가봐야 되죠. 앞에서 지상권하고 지역권에 있어서는 토지 일부, 지상권도 토지를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도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권,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전세권은 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토지일 때는 뭐를,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을 해야 되고, 건물일 때는 건물 도면이라고 하는 것을 첨부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일 때는 뭐가 되고, 토지일 때는 지적도, 그 다음에 건물일 때는 건물 도면. 그래서 전세권의 경우에는 토지를 볼 때는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표시해서, 첨부정보로 제공해서 어디에 전세권을 설정할 것인지 특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또 건물일 때는 뭐라고요?
또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첨부 정보라는 개념까지 보셨고요. 이제 남아있는 거, 이런 등기 신청, 공동 신청에 대해서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전세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어디다 표시한다? 바로 을구에다가 표시를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야 되죠. 두 번째, 이 전세권 설정 등기, 자, 주등기,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는 주등기냐 또는 부기 등기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 묻게 되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목적물의 소유자와 하는 등기, 전세 목적물의 소유자의 그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를 만나야 돼서 주등기로 처리한다서 다시 우리가 주등기로 처리했던 게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다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의 등기, 그리고 지상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지역권 설정 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등은 주 등기로 처리한다 해서 전세권은 당연히 전세 목적물의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가 되기 때문에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될 것이고, 이미 본 것처럼 필수적 등기상으로서 전세금하고 범위라고 하는 것이 등기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가 전세권 설정 등기인데,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시험에 출제할 때 특이한 걸 갖고 출제 포인트를 삼습니다. 자, 우리 지상권 이전 등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상권 이전하기도 못하고요. 지상권 이전 등기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지상권자와 지상권을 돈 주고 사는 사람, 이 지상권 매수하는 사람, 이 사람 사이에 지상권을 새로 사겠다는 사람이 지상권 등기 관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지상권을 팔겠다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지상권 이전 등기 합니다. 따로 얘기 안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 지역권 설정 등기,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아예 할 수가 없다고 그랬었고요. 자, 근데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전세권의 이전 등기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 전세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 자, 일단은 전세권은요, 자, 용익물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소위 용익물권의 성질을 가졌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어떻다? 바로 이때는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전세권을 이전할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 큰 그림부터 먼저 가셔야 돼. 전세권의 이전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도 금지 특약이 없는 전세권은 당연히 어떻다? 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전세권 전부를 이전한 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시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이건 이제 어떤 그림을 생각하면 좋냐면, 내가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 설정하고 다시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전세금 교부하고 자,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나는 전세권자입니다. 이 전세권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전세권자가 이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들고 가서 명동 사채업자한테 전세금 2억인데 5천만 원 대출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5천을 빌렸어요. 그걸 담보로 해서. 문제는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게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면 자, 주택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고 전제했을 때 명동 사채업자가 같이 들어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는 개념은 전혀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그래서 어차피 전부는 안 나오니까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에 신청했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 처분을 해야 됩니다. 즉,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있다 싶시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얘는 뭐야? 저당권하고 똑같은 성격을 갖게 되죠. 즉, 경매 청구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돼서 전세금 반환 받아야 되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돈을 안 주고 있어. 그러면 명동 사채업자한테 가서 뭘 할 수 있다고요? 5천만 원 빌리고 나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등기. 즉, 내가 전세권 설정한테 받을 이익 중에서 이 사람이 5천만 원 따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요건 가능하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전세권 반환채권 일부 양들 원인으로 해서 전세권의 일부 이전 넣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갑시다. 전세권의 일부 이전 넣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져보았을 때 전세권의 일부 이전 넣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일부 이전 넣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당권 일부 이전 넣기처럼 전세권의 일부 이전 넣기도 가능하다라고 할 것. 그게 형식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앞에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물어봤을 때 주등기라고 하는 거,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을 뭐로 처리한다?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게 될 거. 자,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다 등 하게 되면 일단 부기 등기. 그래서 하나 통째 소유자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이기 때문에 주등기. 나머지 이전 등기는 모두 뭐로 처리한다? 부기 등기로 가게 된다. 해서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당연히 다 부기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해서 하여튼 주등기, 부기 등기 문제는요 어떤 권리에서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는 파트가 이 파트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세권 등기라는 개념 확인을 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미 본 것처럼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거,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굳이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임차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임차인의 입장에서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일단 유효하다 이렇게 소리를 잡아가게 될 겁니다. 자, 문제는 임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이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자, 임차인은 이건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뀐 소유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위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인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권리가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 목적물,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도 어떻다? 그것을 용인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자, 임차권 등기의 신청이라고 해서 먼저 객체부터 보겠습니다. 자, 또 스토리 똑같아요. 자,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소위 임차권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본 것처럼 이것도 용익권의 일종이니까 소위 부동산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져해서 여기는 이제 깊이 갈 건 아니에요. 임차권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좀 가볍게 가셔야 돼.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거. 자, 임차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의무자라고 해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일반적인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물권인 자, 바로 전세권이라든가 또는 기존의 임차권자가 또 임차권 설정 등기를 허용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다 치고 다른 걸 보자는 건 아니고요. 딱 한 가지 이슈가 되게 되죠. 바로 차임이라고 하는 거. 차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임차권 등기 필적 등기사항.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다시 비교해 볼 거예요. 지상권에 있어서는 목적과 범위라는 것이 필적 등기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저거 있었죠. 자, 지역권에 있어서는 목적, 범위, 그리고 요역지 정보라고 하는 거. 전세권에서는 범위라고 하는 거. 목적은 빠졌었고요. 전세금이라는 게 필적 등기사항.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슈가 될 것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자, 임차권 등기사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차임이라는 것만 다 필수적 등기사항에서 보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임이라는 것이 임대차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차임이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외에 지금요, 우리 앞에서 했던 얘기는 계속 반복이 되는 주제인데 지상권도, 지역권도, 전세권도 다 일부에 대해서 자, 부동산의 일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임차권이라는 것도
부동산의 일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토지 일부를 대상으로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 지적도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임차권을 설정 등기 신청을 할 때는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딱 여기까지만 해서 임차권은 많이 다뤄지지 않고요. 딱 하나 차임이라고 하는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기본 강의 등 들어갔을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 등기 중에서 바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라고 해서 용익권에 관한 주제가 되겠고 잠시 끊었다가 저당권 등기 살펴보겠습니다.